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증시가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금리가 아직까지 엄청 높지도 않기 때문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눈에 차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최근 한 2-3년 돈이 몰렸던 게 코인 시장인데,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아닌 또 다른 투자처가 뭐냐 하면서 이 대체 투자라는 영역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체 투자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고 비중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2% 정도에 그치긴 하지만, 부유층의 경우에는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15%, 많으면 80%까지를 이제 대체 자산으로 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 이 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큰 손들이 대체 투자에 계속해서 자산 배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점이고, 이들이 가는 곳을 좀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이 대체 투자 관련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대체 투자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짚고 가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이제 모든 자산을 일단 크게 대체 투자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시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장들은 이 시장도 굉장히 크고 필요한 자본도 크지만 대중한테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한테서 이제 아름아름 크게 투자를 받아서 돈이 흘러갔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부분적으로 해소했던 게 리츠 같은 상품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초저금리가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아직까지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와 증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게 됐고, 이런 각종 대체 투자 자산들을 이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존에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던 자산들도 이제 쉽게 핸드폰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건 미술품이죠. 요새는 NFT 형태로도 이제 확장이 되면서 더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자산가들에게 매우 선호되던 대체 자산입니다. 이 미술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아니면은 작가가 아예 그냥 사망하신 경우, 이런 식으로 희소성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데다가 증여세나 이런 세금 문제도 없기 때문에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이러한 미술품의 단점이,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작품들은 사실 이미 너무 비싸고 이제 보관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점까지 해결을 해서 이제 미술품의 소유권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고,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미술품들을 투자하는 이 아트테크 시장이 계속해서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한국만 해도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소투, 테사, 이 플랫폼들에서 이미 거래된 금액들이 한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엄청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대형 경매 회사들,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은 이런 양대 경매사들도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은 미성숙하고 더 앞단계일수록 수익률이 좋은데, 말씀드린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 같은 경우도 연환상 수익률로 100%가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품별로 30-40%씩 수익률이 나오는 작품까지 되게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이 되던 이런 미술품 투자가 점점 더 온라인화가 가속화가 됐고, 이 덕분에 이 디지털화의 트렌드 상에서 NFT 쪽으로도, NFT 아트 쪽으로도 시장이 확장이 됐습니다. 메살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관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NFT 미술품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 정도, 15조 이상, 거의 20조 가까운 시장이라고 하고, 10년 뒤에는 현재 100배 수준까지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굉장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까지 커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실물 미술품 시장과 비슷한 규모까지 커질 텐데, 그렇게까지 확장이 될지는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대체 투자 상품으로 레고, 우리가 갖고 놀던 레고가 꼽히고 있습니다. 레고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이 레테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키덜트 시장이라고 하는 이 어렸을 때의 취미를 계속해서 즐기는 성인층이 많아지면서 레고 시장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레고나 이 빈티지 레고의 경우에는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제 투자에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한 사례로 이 레고 카페 코너라는 레고는 2007년에 16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라는 상품의 수익률을 크게 살펴보면은 이 미개봉 레고의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11%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주식하던 사람들은 별로 높지 않은 수익률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이 길게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능가하고 특히 희소성이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출시가의 한 10배가 넘는 가격으로까지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한정판 레고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팔리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품별로 좀 분석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자산인데요. 일단 술의 특성은 다른 금융자산들이랑 이제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그것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시간이 쌓일수록 오래 숙성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이제 부자들의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최고급 와인이 투자 대상이고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뭐 선물 거래에 직접 참여를 한다던가 뭐 경매 아니면 농장을 구매를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와인을 사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 특수 목적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와인을 직접적으로 사가지고 이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운영 방법에는 이제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도 좋은 게 최근 크리스티 와인 경매 이제 참여자들을 봤을 때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 탄탄한 걸 확인했고 실제로 투자자 나이대 자체도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어려진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뭐 애기들 생일에 맞춰서 뭐 2018년생이다 하면 2018 빈티지 와인 중에 좋은 것들 사가지고 이제 보관해서 나중에 얘 컸을 때 물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고급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막 많은 양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소수로 사게 되는 경우에는 창고에 넣어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투자 인프라가 꽤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종을 바꿔서 이 위스키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경매에서 위스키 한 병에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수준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급 위스키 시장이 아주 핫한데 이 위스키의 경우에는 숙성에 필요한 시간이 어차피 매우 긴데다가 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고 상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와인에 비해서도 최고가가 뭐 3배 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 관련된 재밌는 통계들을 내놓는 컨설팅 회사가 이제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나이트 프랭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은 최근 10년 동안 위스키 가격 상승률이 500% 5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이 190만 불에 팔렸던 맥켈란 1926 60년산 같은 경우에 2009년에는 똑같은 제품이 5만 불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치가 40배 정도 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최고급 위스키의 경우에는 단순히 술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아예 사치품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술이라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걸 포장하는 병에다가 이제 보석을 잔뜩 박아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는 보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개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시판가가 제일 높았던 위스키인 이사벨라스 아일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출시될 때 60억에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 전체에 다이아몬드랑 루비를 수천 개씩 박아놓고 그 하나의 뭐 럭셔리 보석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 저희가 주변에서 훨씬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한정판 스니커즈들을 수집하는 게 일부 마니아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되게 니시한 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매니아층 거래의 이제 한계점은 이제 직거래가 굉장히 불편하고 중고 거래도 굉장히 이제 아름아름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리고 또 사전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 품질 보장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진짜를 샀는지 가짜를 샀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무도 알려줄 수 있는 곳도 없다 보니까 시장이 크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스톡X라는 데가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크림이라는 데가 등장을 해서 직접 거래를 중개를 하면서 이제 품질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니커즈를 좀 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서비스까지 온라인상으로 구현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스니커즈 리셀이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플랫폼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컨셉으로 등장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점검을 하고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긴 하는 게
이제 해외 이 거대 플랫폼인 스톡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이키가 얘네들 짝퉁 팔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진품을 계속 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팔았는데 네이버 크림이 이제 무신사를 저격을 하면서 얘네들 짝퉁 팔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잡아냈었죠. 컨셉이 정말로 이제 성숙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크고 있어서 네이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월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누적 거래액은 이제 올해 2월 기준으로 8,000억이었다고 하니까 와, 누적 거래액이 거의 뭐 조 단위까지 벌써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뭐 재밌는 신발들 사례를 보면은 이 스니커즈 리셀 문화를 훨씬 더 대중화시켰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카니에 웨스트가 2008년에 그래미 시상식에서 신었던 이 나이키 에어 이지 1이라는 게 소더비 경매에서 18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발 하나에 20억에 낙찰이 됐었고, 이 퀴즈 보시면은 조세호가 이 GD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GD가 조세호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조세호가 신고 나와서 자랑을 했는데, 일단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 번째로는 조세호가 그걸 심지어 보관을 안 하고 신고 다닌다는 거에 다들 놀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스토리가 붙은 신발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운동화 브랜드들에서 진행되는 추첨 행사인 드로우, 주식 청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드로우에 응모하고 당첨이 되면은 이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기 있는 제품들은 몇 배 이상 프리미엄을 붙여서 바로 팔 수가 있고, 인기가 많지 않은 제품도 심지어 적지 않은 프리미엄에 붙여서 이 대기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화 리셀 시장에 대한 인기가 아직 뭐 시장이 한참 성숙을 해야 되는 이제 초기 시장인데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한 번쯤 신어봤을 거의 국민 운동화 수준인 에어포스 1 같은 경우에도 30%가량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드로우에 참여하기만 하면 거의 돈을 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서 스니커 테크도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IPO 직전에 프리 IPO 한다 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고 IPO 시장에서 한 번 더 가격을 이제 부풀리고 하는 이런 그 절차들이 그대로 이제 다른 대체 투자 자산들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대체 투자가 무엇이고, 이제 이런 대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체 투자라는 게 자산을 이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뭐 주식이 등장하기 전에는 채권이 있었고,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빚을 내다가 보니까 그냥 자본으로 돈을 땡기면 되겠다 해서 생겨난 거고, 그런 식으로 자산군이 하나하나 이제 늘어나면서 역사가 발전돼 왔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기하게 보는 대체 투자 자산군도 시장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 하나의 새로운 이제 완연한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들이 생겨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고, 그런 데서 좀 체험을 해보면서 다음 단계 투자를 준비해 보는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